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또 군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예정했던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 혹한기 훈련에 대한 황병산 훈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혹한기 및 또 혹한기 중에 상혹한기 끝판왕은 정점은 황병산 훈련입니다. 황병산 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드리기 앞전에 제가 우선 황병산 훈련을 받으면서 동상을 걸린 적이 있는데, 동상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게 동상을 걸리게 됩니다. 그 동상 걸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자, 황병산으로 가기 전 훈련 캠프로 가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때 차로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걸어가야 돼요. 군장 메고. 그래갖고 걸어가던 와중에 너희들 걷는데 고생이 많다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오뎅을 줬어요. 오뎅을. 어묵 있죠. 휴게소 어묵. 그거를 줬어요. 팔팔 끓여가지고. 근데 거기가 황병산이 얼마나 춥냐면은 코 입이 다 얼고 눈에 우리 눈물이랑 이렇게 이런 데 같은 데는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촉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항상 다 얼어요. 하고 이렇게 입술에다 침을 이렇게 바르면 바로 입이 얼고, 아무튼 물 닿는 곳은 다 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뎅을 배식을 해줬어요. 갖고 죽배별로 오뎅 받아가라 그랬어요. 갖고 얘가 그때 제가 그때 막내 잠지그레기여서 잠지그레기 시절 위치여가지고 제가 또 이거 깜부락질 하고 이제 오뎅을 수령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뎅을 수령하러 가는데 오뎅이 바게스에 뜨거운 물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오뎅들을 이제 다 들고 왔죠. 들고 왔는데 장갑을 끼고 들고 왔을 것 같고, 오뎅을 이제 터야 되는데 오뎅이 이렇게 갖고 진공이 봉지에 이렇게 압착이 돼갖고 그걸 뜯어야 되는데 안 뜯어지더라고요. 갖고 짜증나서 추운데 그냥 장갑을 벗고 그걸 뜯었어요. 뜯었는데 뜯으면서 그 오뎅 국물이 손끝에 튀었습니다. 이 두 손가락 이 한 마디씩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이제 그 오뎅 국물이 튀었어요. 그래갖고 괜찮겠거냐고 이걸 안 닦고 오뎅을 먹어야겠다는 이 신념하에 오뎅만 먹어 제끼기 시작했어요. 먹어 제끼기 시작을 했나요? 오뎅을 다 먹고 국물도 이제 원샷 노브레킹을 하고, 그 상태에서 뒤치다거리 또 이제 막내 잠지그레기니까 또 이제 뒤치다거리 하겠습니다. 야, 선배님도 그 오뎅 꼭 다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오. 갖고 따따따따 하고 또 마지못 걸은 행군을 또 이제 또 연계해서 행군을 하기 시작했죠. 네. 행군을 하는데 손끝이 전기 감전된 똑딱이로 전기 똑딱이를 이렇게 조사버린 것처럼 손이 막 따갑고 간지럽고 하면서 뭔가 손이 이상 신호가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손이 막 저려오고 그래갖고 10분간 휴식할 때게 저희 그 당시에 그때 AMB라고 응급 차량이 하나 붙었는데 이제 중대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팀의 짱한테 담당이 손끝이 너무 저려옵니다. 그래갖고 이거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받아봤는데 그때 오뎅 국물이 잠깐 튄 이 두 마디가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결론은 동상 중에 상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갖고 너무 손이 따갑고 간지럽고 전기가 찌릿찌릿한 거 제가 살면서 동상을 그때 처음 걸려봤거든요. 갖고 진짜 그것도 어처구니 없게 오뎅 국물로 인해서 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 두 마디를 감각을 한 일주일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손을 갖고 막 저리고 간지럽고 따갑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동상이란 걸 처음 걸려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이야기하자면 사진 찍어주는 장교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주는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때 훈련 당시에 기억나기로는 저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동상에 걸린 동상 환자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 또 어떻게 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로 동상에 걸리게 됐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희도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면 그때 이제 해돋이를 보고 이제 복귀 후 행군을 해서 부대로 복귀를 하겠다고 그때 아무튼 그런 명령이 하달이 돼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주는 장교가 있습니다. 정작 장교라고 있어요. 정작 장교가
아무튼 그때 이제 아침에 복귀를 하기 앞서갖고 해를 보고 가야 된다. 그때 또 새해였을 거예요 아마. 갖고 새해 해를 보고 좋은 기운으로 멋지게 한번 행군을 그 보람차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행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에 아무튼 깨우더라고요. 일어나갖고 해보러 가자 하면서 막 깨우더라고요. 아무튼 그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껴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껴있고 광명산이 아무튼 정말 춥습니다. 진짜 정말 춥고 인적이 엄청 드물어요. 강원도 오지 중에 상오지에 있는 산이 황명산이거든요. 갖고 광명산에 가고 상명산에 그 이제 또 그 꼭대기라고 해야 되나 꼭대기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고 막 야호도 하고 막 소원도 빌고 어쨌든 해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달달달 떨면서 상 달달달달 떨면서 그때 아무튼 해를 봤어요. 해를 보고 이제 기념을 해야 된다고 정작장교가 그 우리가 해돋이를 봤다는 거 하고 훈련 내용을 사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진을 기록한 사람이 정작장교의 어떤 임무 중에 일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산 이제 안 그래도 그 황병산 일대는 추운데 산 정상 올라가니까 헬기장이 있더라고. 헬기장이 갖고 헬기장에 이제 전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 찍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장이 사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셔터가 안 눌러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얼어갖고 아무튼 카메라 얼어갖고 셔터가 안 눌러졌어요. 그 사람이 그때 또 장갑을 벗었죠. 그 다음에 또 양손에 있는 곱게 그 착용이 된 장갑을 이제 벗어 던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제가 AMB에서 그 AMB에서 오뎅 국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그 동상에 걸려서 두 마디를 이제 잃어가지고 그 사경을 헤맬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양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오더라고요. 정작장교가 그 AMB에 갖고 손이 너무 아프다고 양손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자네는 그래서 그때 군의관이 자네는 어떠한 이유로 또 이렇게 동상질환에 발병을 하였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 이번에 해돋이 한다고 해갖고 새벽에 산 올라갔다 정상에서 사진 찍어주려다가 그때 장갑을 잠깐 벗은 사이에 취해 너무 노출이 돼갖고 양손이 이제 동상에 걸려가지고 감각을 다 잃었다고 하면서 엄청 불쌍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귀엽게 이게 두 마디였지만 그 사람이 양손을 다 얼어가지고 그때 아무튼 막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위안이 많이 됐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양손을 다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조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제 본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그 뭐 자나깨나 제가 통신 담당관의 주특기를 부여된 사람으로서인지 모르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통신 주특기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술훈련 하게 되면 그 눈밭에서 하고 또 그 눈에 산에 쌓여있는 눈밭을 헤집고 가는데 얼마나 체력 소모가 많겠어요. 일반 산 그냥 그 일반 야산 있죠. 그냥 일반 등산로가 아닌 야산을 타는 것도 힘든데 그 상눈이 내린 상야산을 타는 건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막 또 가서 그 산 중턱에서 또 교신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솔직히 타 주특기들은 어떤 작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면 좀 잘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깔고 갑시다. 잘 수 있잖아요. 잘 수 있는데 우리 그 아름답고 그 영롱한 이 통신 주특기들은 잘 수가 없어요. 교신을 마저 보내야만이 이 교신이 뭐 빠르면 30분 내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30분은 내는 아니죠. 1시간 내로는 끝날 수 있는 거고 길어지면 5, 6시간 교신 못하면 날을 새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뜬 눈으로 또 작전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자면서 체력 보충하고 체온을 또 올려줘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신이 또 안 돼요. 추운데 달달달달 떨면서 뭐 그 교신 어떤 장비들을 이렇게 설치 및 교신소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일반 이런 혹한기가 주로 잘 안 돼요. 하고 통신 장비들이 또 추워가지고 걔네들도 추위를 탑니다. 기계지만 다 추위를 타고 얼어버리면 또 배터리가 또 얼어가지고 또 배터리를 결합해갖고 통신 장비를 켰는데 안 켜지고 또 막 이렇게 펑크가 나는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좌절의 시대를 또 겪고 막 하는데 아무튼 교신을 그때 할 당시에 느꼈던 건 너무 춥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를 수만 있다면 정말 자를 수 왜냐면 이 말단 쪽 손에 내 신체의 끝쪽 있죠. 귀때기는 어차피 이렇게 그 귀마개를 차니까 좀 덜 추워요. 근데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손끝, 그 다음에 발끝은 정말 추워요. 또 발끝은 또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어서 내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의 말단의 거의 상말단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시립니다. 또 그래서 잠깐 또 자고 뭐하고 하더라도 발끝이 정말 시려요. 그래서 발가락 자르고 싶다란 말 제가 후배들 선배들한테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많이 했던 걸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추위와 이렇게 싸우는 하고 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황명산 또 그 훈련 그 캠프촌이 특전사 전군이 다 거기를 사용하는 캠프촌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독수리의 요새예요. 독수리의 요새. 진짜입니다. 근데 독수리 멧돼지였나? 멧돼지다. 멧돼지의 요새예요. 그 위에가 멧돼지 양식장이 있습니다. 멧돼지 양식장이 그래갖고 막 멧돼지가 끙얼끙얼 막 하면서 그 멧돼지의 울음소리와 멧돼지의 어떤 그 신음을 들으면서 항상 그 캠프장에서 자야만 했었거든요.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아무튼 그 항병사 훈련 2주가 되는데 씻질 못합니다. 추워서 어떻게 씻습니까? 눈보라 치는 곳에서 씻어 보십시오. 상동상 중에 전신을 상동상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깔끔하고 결벽증이 있는 선배들이 꼭 씻어요. 씻어. 그러면은 누가 고생하냐? 상 말단 후배들이 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때 짬찌에 이제 잠 지끄레기 시절에 이제 그 항병사 훈련을 이제 임하게 됐는데 어떤 중사분께서 누군가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씻어야겠다고 따뜻한 물을 받아오랍니다. 저보고 갖고 따뜻한 물을 길러왔죠. 또 그 어디 식당 가니까 따뜻한 물 많이 쓰더라고요. 음식할 때 쓰고 해갖고 따뜻한 물을 공수해 왔습니다. 공수부대 마냥 또 저 공수부대 출신이가 또 따뜻한 물을 은밀하게 또 공수해왔어요. 갖고 따뜻한 물을 갖고 왔으면 야 텐트 뒤편에다가 배치하거라 그래갖고 그 따뜻한 물을 저도 이 따뜻한 물로 마시고 싶고 씻고 싶지만 그 선배가 씻어야 된다 해갖고 가져갔어요. 가져가갖고 그 텐트 그 뒤뜰 약간 그 음지가 있어요. 그거 가져가니까 그분이 이제 팬티 바람으로 해갖고 오더라고요. 갖고 그 뭐지? 야 내가 지금 엄청 추우니까 그 바가지로 빨리 뿌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바가지로 그 사람을 샤워기 역할을 해줘갖고 자 시원합니까? 몸이 깨끗하게 씻겨집니까? 하면서 이렇게 씻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케어하듯이 그 중사님이 내가 너무 찝찝해서 몸에 개기름이 너무 껴서 샤워를 해야겠다. 어떠한 청결을 유지해야겠다 싶어갖고 저를 이제 고생을 조금 시켰던 그래갖고 그 급식소에 가갖고 그 급식소란다 급식소 텐트로 가갖고 뜨거운 물을 공수해갖고 그 신생아 기저귀 갈대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단이란다 온 전신을 씻겨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우리가 또 급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땅 파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수위에서 더러운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만인이 그날 캠프를 쓰고 있는 만인의 부대원들이 그 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워낙 춥기 때문에 푸세식이겠죠. 거기에 뭐 비데가 있겠습니까? 변기가 있겠습니까? 변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땅만 파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떤 그 배설물들이 그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다면 저희는 화장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화장실에 응가를 봅니다. 응가를 보는데 응가도 추위를 탑니다. 응가도 배설물들도 추위를 탈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응가를 누게 되면 저스트 응가를 누게 되면 응가가 또 걔네들도 얼어요. 그래갖고 우리 고드름이 열면 어떻게 합니까? 널찍하게 쟁반처럼 어나요? 그렇지 않죠. 뾰족하게 열죠. 뾰족하게 열듯이 동도 같은 원리로 그 뾰족하게 업니다. 그래가지고 먼 놈의 동이 허구onna 얼어가지고 이 푸세지 화장실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캠프에 그 탑을 쌓아요. 동탑을 쌓아요. 동탑을. 그래갖고 동탑을 쌓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막내였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그래갖고 아이 똥탑 쌓였다. 똥탑 조사라 그러면은 막대기를 어디서 안 쓰던 막대기 하나 주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로 가서 똥탑을 또 부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선임들의 어떤 그 생식기 및 어떤 항문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쓰던 그 나무가지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부서다가 그때 또 그게 더러운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다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더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가가지고 똥탑을 또 부십니다. 그러면은 리셋이 되죠. 그럼 또 누가 또 부지런히 또 응가 및 그 동을 쌓아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이렇게 쌓아올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쌓아올리면 또 이제 막내 제가 또 똥탑 부시는 또 이 담당관이었어요. 갖고
아이 똥탑 부셔라 그러면 얘 가갖고 똥탑이 또 그 또 한껏 또 쌓여 있어요. 한껏. 그러면 또 그 똥탑을 부셔서 리셋을 시켜주면 또 다른 부대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또 그 볼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었죠. 그래갖고 그 배설물들도 빠른 시간에 아니, 순식간에 얼어가지고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쌓아올라가는 그런 광경, 장관을 목격하게 됐던 그런 또 진기명기한 또 그런 시간도 있었었죠. 그래갖고 그런 시간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많고 어쨌든 추우니까 추워도 근데 그때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냉송 견디기라 해갖고 그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로 갔고 또 그때 또 제가 또 막내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좀 그 와일드하고 그 노가다는 막내들이 다 맡았어요. 아이 창고 텐트가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저희 그 훈련 캠프에 창고 텐트가 있는데 아이 창고 텐트에서 꽃갱이하고 우한마 갖고 와라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어떤 또 작전과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나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해서 그 곡괭이와 그 우한마를 수령해 왔습니다. 수령해 왔더만 따라오래요. 따라갔는데 어떤 작업 담당관님을 따라갔는데 저수지로 끌고 가더라고. 이 저수지에서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나? 갖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때 이제 긴장이 그 몸에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상 긴장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쪼아갖고 그 파랍니다. 갖고 그 저수지를 깨보신 분들만이 알 겁니다. 그 어떤 그 뭔가요? 저녁 그 겨울에 우리가 먹는 그 회 있잖아요. 뭐죠? 아무튼 저수지에 사람들 낚시한답시고 갖고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낚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갖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이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곡괭이질을 수백 번 해가지고는 귀여워서 어떤 욕조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미니 거의 풀장식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짬 수준에 있는 그 선후배들이 와갖고 부지런히 곡괭이질과 우한마질을 해갖고 결론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대중목욕탕의 욕조만큼 그 풀장만큼의 그 사이즈를 팠죠. 그래갖고 대대원들 다 부릅니다. 그 대장이 와갖고 우리는 특전사고 이제 그 특전사의 전통과 그 강인한 그 체력 배양을 위해서 모두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어떤 특전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갖고 끼댕이 다 벗으라 그래요. 끼댕이 벗고 거기서 이제 냉송 견디기를 합니다. 갖고 팀별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갖고 덜덜덜덜 떱니다. 갖고 중대원의 그 체온을 의지하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막 하면서 막 군가를 몇 개 부르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정말 한 300시간 같더라. 30분이야. 난 10분 되는 10분 남짓 된 그 짧은 추위와 그 시간이 약 한 100분, 1000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어쨌든 고통스러웠거니와 그 전에 그 저수지 진짜 그냥 상저수지 그냥 그 뭐야 황무지란다. 전혀 어떤 개발이 안 된 어떤 황무지에 어떤 재건이 한다. 그 빌딩을 쌓아올린 작업과도 같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얄팍한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하자면 그래갖고 저수지 데리고 가더니 망망 저수지에서 그 꽃갱이질 나의 소중한 한 번의 꽃갱이질이 쌓여가지고 그 대중목욕탕 규모의 냉송 견두기 훈련장을 만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병력들 넣어가지고 냉수온으로 좀 이 사람들을 약간 좀 괴롭혀서 약간 그 사기와 전투력을 증진시켰던 또 그런 또 황병산의 또 아련한 추억이 있죠. 그래갖고 그때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못 씻었을까요? 그러니까 못 씻으니까 그때 그 대대장님께서 얘네들 씻겨줘야 된다고. 냄새 너무 난다고. 남자 냄새 중에 상남자 냄새들이 너무 풍겨서 텐트가 자스러지려고 한다고. 그때 이제 어디 해병대 부대에 씻는 그 샤워장이 있었어요. 온수가 빵빵하게 나오는 거기 저희 데리고 가갖고 훈련이 끝날 무렵에 그때 몇 번 씻겨줬습니다. 그 씻겨줬던 이유도 있는데 아까 그 더러웠다고 한 건 조금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제 용평 리조트에 이제 저희가 민간 스키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 스키 훈련 한 일주일 정도 받아요.
그때 훈련 스케줄이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막 냄새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희 훈련 받느라고 땀도 흘렸을 것이고 씻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남자의 그 특유 그 호르몬 내금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씻겨놓고 사회인들하고 그 부딪힐 수 있는 그 엮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얘네들을 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군대 그 냄새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도저히 그 민간인들한테 피해 및 얘네들이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답안이 나와갖고 우리들 어디 해병대 그 옆에 해병대 수색대인가 해병대들이 받는 황병산 훈련 캠프가 또 있었거든요. 갖고 차를 타고 구이구이 가니까 해병대 가갖고 협조 좀 하겠습니다. 갖고 뭐 씻긴다 그래갖고 우르르 넣었고 그때 한 야 10분 줄 테니까 후다닥 씻고 와 그래갖고 막 씻고 왔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또 씻었던 게 굉장히 개운했던 왜냐면 일주일 동안 묵은 때를 씻었던 게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 몇 번 씻겨줬어요. 왜 몇 번 씻겨주냐면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영평 리조트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 리조트에서 그 민간 사설 스키 훈련이라고 해갖고 명목적으로 그런 스키 훈련을 받아요. 스키 훈련이라고 해갖고 스키를 거기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스키 채워주고 자유이용권 주고 알아서 스키 타세요. 스키를 쌓아서 복귀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냥 노는 거예요. 스키 타고.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 훈련 목적 중에 하나였죠. 그래갖고 그때 저도 스키가 많이 늘었죠. 잘 타는 선배들한테 스키도 많이 늘리고 해서 최상급까지도 타고도 내려가 보고 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많이 이제 늘었죠. 그래갖고 그런 어쨌든 아련한 그 혹한기 및 지금 또 겨울이라서 그래서 혹한기가 또 이 주제에 또 알맞겠다 적합하겠다 싶어갖고 혹한기 중에도 특전사 중에는 상혹한기 꽃이 있는데 그거는 황병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산 훈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고 추가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혹한기 중대 전술훈련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상막내 때 제가 11월에 제가 전입으로 왔고 중대에 아예 입성을 했어요. 중대에 아예 이제 딱 소속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갖고 가자마자 며칠 안 돼갖고 바로 한기 중대전술훈련이 돼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전북의 일대 야산에서 이제 치러지는 그 중대전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또 눈이 빨리 왔었습니다. 하고 또 산지는 눈이 좀만 와도 금방 쌓이고 녹지도 않고 춥기 때문에 막 우두두두 많이 와요. 아무튼 높은 곳이라 그래갖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춥다 보니까 잘 때 훈련상 이제 회복 및 잘 때 화장실을 가기 정말 싫으면 너무 춥고 군화도 벗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래서 그 소변을 최대한 참다 막 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최대한 수면을 보충하는데 그날 이제 잤어요. 어쨌든 자고 한 5시간쯤 6시간쯤 자다가 이제 또 다른 어떤 훈련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자고 있나니까 세상 모든 게 깜깜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게 깜깜해서 아니 대체 세상이 왜 깜깜하지? 난 지금 한 5-6시간을 잤는데 시계를 보니까 5-6시간 잤는데 아직도 저녁이더라고요. 갖고 뭐지 그래갖고 침낭 속에서 막 해갖고 헤쳐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상이 깜깜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자고 있던 그 5-6시간 사이에 폭설이 내려갖고 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형체가 사라져버리고 폭설로 제 모든 군장 제 모든 그 침낭 및 왜냐면 그 저희 침낭 안에 군장이랑 전투화랑 뭐 어떤 식량이랑 피품들을 놓을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군장이 그 침낭이 형성돼 있거든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품까지 때려박을 수 있게 좀 침낭 및 그 어떤 비품 및 개인 물건들을 소지할 수 있게 아무튼 그 침낭을 쌓는 침낭포가 큽니다. 그래갖고 거기 있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건 계속 저녁이길래 소변도 너무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쌓였던 소변을 배출하지 않으면 나는 방광이 터져버려가지고 저 세상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한계치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제 나가봐야겠다. 또 잠도 다 잤고 이제 또 훈련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헤쳐나가 봤더니 상눈이 폭설이 내려갔고 제가 아예 형체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가갖고 이제 선배들 그 눈 다 치워주고 해갖고 형체를 이제 만들어줘갖고 그리고 또 다른 훈련 지역으로 또 이동했던 또 그런 썰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왜냐면 제가 또 어떤 또 영상이 있어갖고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계획과 어떤 세부적이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과 혹은 뭐 어떤 편집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시간은 이제 혹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끌게요.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주제로 특전사 내용 찾아뵐 수 있다면 찾아가지고 샤라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